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논쟁적인 책, 좀 상대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좀 기대하는 책을 골랐는데요. 선을 넘는 한국인, 그리고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리뷰를 좀 미래의 지향적 시각에서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목차는 저자는 누구인가, 책의 컨셉과 장점,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점, 그리고 책 공매의 평가, 이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양력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책 표지에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딱 표지에서 이제 보이겠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아직도 뭐랄까 이제 뭐 최악의 시기는 2019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일본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관심이 가지실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자는 이 한민이라는 분인데 보니까 이제 문화심리학을 고려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브런치도 운영하시고 네이버 밴드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낸 책들을 보니까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우리가 처음 휘게를 몰라서 이게 덴마크 말이더라고요. 불행하는 거. 뭐 이렇게 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 행복과 불행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그쵸? 예. 이제 심리학, 사회심리학에서 특히 다루는 주제고 사회심리학이 미국에서는 그쵸? 마틴 셀링만을 비롯해서 그쵸? 예. 이제 그리고 굉장히 인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인데요. 이제 전망이 되게 좋고요. 예. 이 책을 이제 비교문화 심리학이랑 그리고 또 민족 심리학, 이제 빌헬름 문트라는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죠. 예, 미국에는 윌리엄 제임스가 있고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빌헬름 문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파트가 이제 민족 심리학. 그러니까 민족에 따라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굉장히 저도 일리가 있는 비적이라 생각해요. 사실 뭐 인류가 DNA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실 문화나 환경에 특히 따라서 다른 거지. 그래서 민족 심리학이나 비교문화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섬세한 관찰력으로, 그리고 사실 일본과 한국 얘기를 하다 보면 국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잖아요. 이 책도 사실 국뽕 냄새가 약간은 나는데 최소로 내면서 그쵸. 그리고 차이를 보려 한 책. 물론 공통점도 양국의 공통점도 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비교문화 심리학은 그리고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썼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한번 그전 생각을 해보죠. 왜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할까? 아마 압도적인 다수가 근대사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죠. 예. 일본이 우리에게만 못할 짓을 하는 거 사실 중국에게 더 못할 짓을 했어요. 중국은 전쟁까지 하면서 중일전쟁에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중국인의 민간인 1600만, 군인 400만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일본인은 한 전체 사망자 수가 40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는 그제 일제 35년에다가 그리고 사실상 의사보호자까지 지금 40년 동안 지배를 당한 건데 그 당시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 때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진 않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사과나 그쵸? 반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것 때문입니다. 그죠? 예, 한국과 일본은 뭐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이유는 과거 때문이고요. 과거 문제가 현재를 발목을 잡고 현재는 또 미래를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예. 근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또 반대로 뭐 일본에서는 혐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저도 일본을 10번 이상 갔던 사람이고 전공을 일본에서 일본 관련된 책도 썼고 개인적으로 지인들도 많은데 그렇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좀 때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일본인들의 시각은 그거거든요. 65년에 그죠? 한일 이제 외교 그죠? 예, 정상화하면서 박정희 그 당시 정부에 그죠? 예, 정부 차원에서 다 해결된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일본이 볼 때는 그 한국이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태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쵸? 예, 촛불 정부까지 그 전에 정권에서 했던
한국과 일본의 그런 것들을 이제 파기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때려 쓴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일본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186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일본인들이 피해자였던 적은 없어요. 일본은 저 몽골이라는 세계 최강 제국을 만나서 두 번이나 침략했다가 몽골이 그냥 한 번은 전멸하고 한 번은 80%가 죽고 20%만 겨우 도망갔을 정도로. 왜냐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 번 그쵸 정리한 당한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게. 그쵸. 예.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북방 민족들한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저 뭐랄까 이제 어떤 그런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일본인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실은 가해자였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를 괴롭혔던 적이 없잖아요. 사실 피해자였던 적이 그동안 중국이든지 주로 북방 민족이랑 일본이었지만 저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피해식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봤을 때 그게 이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라는 건 있고요. 저는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제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때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이 혐한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과 일본의 문화, 난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국은 이 저자가, 이 문화심리학자 한민 씨가 먹방의 나라다. 먹방이 영어로 푸드 포르노잖아요. 예. 일본은 야동의 나라. 그래서 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일본은 야동의 나라라는 게, 일본은 글쎄요, 폄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일본이 다른 가진 대중문화의 관점이나 뭐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영화 감독이나 무라카미 하루키나, 그리고 뭐 나츠메 소세키나,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2명이나 냈고, 그쵸. 예. 그런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하고 또 그런 나라들, 오자와 세이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고급 문화들도 있는데 왜 야동? 근데 우린 그쵸, 한국 특히 남성들은 일본 하면 야동이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됐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은 먹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긴 하겠죠. 근데 한국은 진짜 먹방이, 그러니까 한국은 그쵸, 신기할 정도로 한국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먹방이랑 음악이 여전히 전 세계는 다 음악이지만 음악, 뷰티 뭐 이런 것들, 교육, 퀴즈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가 먹방이 그쵸 강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나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도 먹방의 나라라고 하면 한국인이 기승전 먹는 것만 생각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가보면 일본은 좀 마른 편이잖아요. 한국인이 약간 체격이 좀 더 원래가 큰 데다가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또 먹으면서 친해지는 그런 정서도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 식당에서는 혼자 혼술하고 혼밥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애롭다든지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리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뭐 그렇게 그쵸? 예, 좀 너무 일반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한국 하면 센 언니들, 그쵸? 한국은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나라고요. 예. 남성성이 일본은 굉장히 강한. 근데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귀여운 소녀들을, 그쵸? 예. 고기아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 보면 일본에 이제 소녀들이 이제 꿀벅지죠. 그렇게 그런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그 아저씨들이 탐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저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이돌을, 특히 여성 아이들은 소녀 시대 이전에 일본에 이미 모닝구 무스메라든지 그런 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로, 그리고 우리는 그쵸, 굉장히 여성성이,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도 좀 여성들이 조금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고, 그리고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좀 여성들의 어떤 그런 것,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중계부터 남녀 차별이 좀 심해졌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역사는 여성들이, 예, 일본도 여성 천황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신라시대 때 여왕이 2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센 언니들의 나라랑 귀여운 소녀들의 나라라는 차이가 뭐 어느 정도 그쵸, 일리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지적이 굉장히 약그렇습니다. 한국은 온라인 게임의 나라고요. 일본은 콘솔 게임의 나라. 맞아요. 한국은 게임을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그쵸, 신천지를 배척한 거고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근데 이런 거 있죠. MMORPG라는 총을 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게임을 즐긴다라는 것이 그쵸. 예, 우리는 어떤 더 강하고, 일본은 혼자 그쵸, 오답고들이 그쵸, 예, 그렇게 이제 게임을 즐기는 콘솔, 비디오 게임 문화가 강한 것이 그쵸, 예, 둘 다 게임의 강국이고, 우리나라 게임이 솔직히 말하면 일본 게임보다 앞선다고 보기 힘들고, 우리나라 게임 그쵸, 1세대인 저 애니소프트나
넥슨 같은 회사들도 많이 일본 게임의 캐릭터나 세계관들을 많이 좀 좋게 말하면 배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일반화에는 조금 뭐 그런 함정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지향성 그죠? 예, 다중 그치 여럿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한국이고 일본은 그냥 사적으로 혼자 게임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더 강하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으로 저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요. 한국인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제가 무슨 저거 같은데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저 지잡이나 이런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 학교 서울대 몇 명 갔다 막 흥분해서 좋아하는 거죠.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반응도 한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 그쵸 예, 저거 할 거예요. 왜냐면 동일시한다는 그렇죠. 한국은 그런 거 잘 나가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출신이다, 우리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건데 자기 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은 그 경향에 비해서 이것도 좀 환상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환상에.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요, 게임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원래 사실 구로사와 아키라부터 영화를 잘 만들다가 어느 순간 그 영화에서 역전돼 가지고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이야기적인 그게 어떤 그런 끌고 가는 독자 관객들을 빨아들이는 그 힘이 더 크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여하튼간 일본 사람들은 환상에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를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도 제가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라서 전문가적인 좀 식견을 갖고 있어서 일본이 환상 그쵸 무슨 환상이냐면 유럽에서 100% 히틀러가 이겨서 그쵸 히틀러가 그쵸 그 쉽게 말하면 버스 떠나기 전에 버스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절대 확전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타협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집단적인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자멸하게 됐던 게 일본인데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는 가상현실이란 그리고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맞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는 이제 VR 챗이라는 세계적인 그쵸? 예, 가상현실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필요한 그 기술들이 촉각이랑 시각도 아직은 멀었는데 일단 촉각이랑 후각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일본 업체예요. 그런 면에서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쪽에서 보면 일본이 그동안 좀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었는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부항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병의 나라,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 그쵸? 예, 그쵸? 화병이 뭐, 그쵸? 예, 뭐 이제 뭐 미국 DSM에도 등재됐다고 하잖아요. 자, 예. 우라통이 서진다는 말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본은 그쵸?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요. 대인공포증이죠. 그래서 오다쿠들이 그래서 많고, 그리고 히키코모리 집 속에 들어가서 그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예, 그게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잘 찍었어요. 그쵸? 예, 그 일본에서 일본 배우 가지고 찍은 영화가 있거든요. 도쿄 라는 제목의 도쿄 뭐뭐였던데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예. 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조금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좀 내성적이하다. 한국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 일본 내에서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일본화는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인데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한번 이 책에는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일 관계는 2019년에 그쵸 그 끝까지 왔어요. 그쵸 전쟁 직전까지 경제는 전쟁 무역 전쟁을 그죠 무역 꼭 군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그쵸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후 그리고 갈수록 이제 중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한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제 계속 일본이었다가 지금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고 윤석열 이제 당선인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세 나라가 군사동맹을 맺어서 그것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이 적이 되는 거고 중국과도 전쟁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예. 왜냐? 중국은 미국을 반드시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 대만을 공격할 게 뻔하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만은 군사적으로 반드시 개입을 할 거란 얘기니까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한미일까지 동맹을 맺어버리면 그렇죠. 우리는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간 전 정부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 책은 철저하게 비교문화 심리학에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얘기라든지 그리고 국제정치라는 관점에서 그 한일 관계를 풀어가지 않았다는 어떤 점은 있습니다. 제가 책공미에서 평가를 하면 양국의 차이에 대한 재밌는 설명을 한 책이다. 그리고 한류의 관점도 인정하고 일본 문화에도 강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특히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강인 거 분명하고요. 게임에서도 강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이 일본 영화 감독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쵸 팝 음악이 일본의 그쵸 뭐 80년대 안전지대라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아이돌 문화에 많이 배운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좀 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비교 문화학자라면 좀 문화학자 실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정말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다른가?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더 보일 거예요. 근데 그리고 논문 인용이 좀 더 많았으면, 그죠? 사례들이나 신문기사들이, 그리고 저자가 일본에 살아본 경력은 없기 때문에 좀 일본 얘기가 좀 피상적이었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멸지문에서 좀 다소 성급한 일반화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읽을 만한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